예, 날씨가 이제 이 남쪽 지방이라서 여기는 이제 단풍이 막 물들고 낙엽이 지고 그러네요. 그 햇빛은 뭐 너무 좋습니다. 따스하고. 오늘은 제가 그한 15년 만에 올 3월 달에 어, 다시 한번 옛날 중앙아시아 그쪽에 찾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또 그리고 제가 나오고 나서 거기서 삼촌으로 아버지처럼 이렇게 알고 지내셨던 분이 제가 나오고 나서도 한 5년 뭐 7, 8년 이렇게 계속 저도 전화를 하고 전화 통화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식을 전해 들은 게 몇 년 전에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전화가 와서 이런 러시아 문화의 분위기 때문에 뭐 보고 싶다든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그날은 전화가 와서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한번 와라고 막 계속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아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던 것 같고, 예, 그분이 살아 계시면 참 좋은데 음, 살아 계시지는 않지만 음, 또 그분에 대한 또 그리움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 예정은 한두 달, 또 뭐 상황이 돼서 좀 있을 수 있으면, 코로나가 이제 관건이니까 예, 뭐 3개월, 6개월, 뭐 한 1년 이렇게 있을 상황이 되면 또 이따 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에 기약 없이, 예, 코로나를 이제 코로나 한국에 오면 다시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각오하고 예상하고, 예,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3월 말에 중앙아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니까 그런 광경 처음 보네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녁에 이제 출발하는데 거의 없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산하더라고.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뭐 리무진 버스 이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겨우 맞춰서 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막 전철 타고 서울 가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외국 가는 게 진짜 참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뭐 몇 번을 갈아타고 해서 이제 인천공항까지 갔는데, 좀 오래 머물 예정이기 때문에 차를 가져갈 수도 없고 공항까지. 그래서 일단 직항이 없어서 인천공항에서 7시간 반, 8시간 걸려가지고 카자흐스탄 알마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간 곳은 어, 저번에 말했던 살았던 그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는, 예, 해발 고도가 좀 높고, 예, 공기 좋고 호수도 많고 해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는 그 키르기즈스탄 비시케크라는 수도에, 예, 로 갈 예정이었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제 여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15년 동안 얼마나 그 나라가 바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타를 거쳐서 알마타에서 다시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비스케까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한 2시간 정도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비스케에 가는데 어, 아침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제 앞에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십몇 년 전에 거기서 이제 사업하다가 이렇게 뭐 그 강제로 이제 추방을 당한 거죠. 어찌 보면 여권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신경이 쓰였어요. 십몇 년 지나서 그게 뭐 이제 자동적으로 그리고 대사관에서 그때 나올 때도 문제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해서 갔는데 그 나라 시스템 자체가 원래 이게 뭘 뭐 전산화가 잘 돼 있고 자동적으로 딱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입고 갈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했었어요. 근데 딱 내려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또 키르기스탄에 한국 사람이 거기서 또 아는 친구가 있어서 미리 연락을 좀 해놓고 마중을 나오라고 그랬죠. 거기서 왔다 갔다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또 제가 오래간만에 가니까 도움을 좀 받고자 해서 가이드 겸 그래서 이제 공항에 비스케 공항에 내서 딱 수속 절차를 밟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공항에서 문제를 딱 제기하는 거예요. 전산에 뭐 문제가 뜬다. 그래도만 자기들끼리 뭐라 하더니만 입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전산에 이전에 뭐 어쨌든 자기들 잘못 제 잘못은 아닌데 자기들이 그게 전산 처리가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전산 처리가 안 돼서 입국을 못 한다고 치면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황당한 진짜 이렇게 막 돌려보내려고 막 이러더라고요. 비행기 티켓 끊으라고. 그래서 어,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고 계속 싫었죠. 뭐. 비행기 값 달라 표 끊어줄게 당장에 출국을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왜 이제 내 잘못이 아니고 니네들이 처리를 안 한 건데 왜 출국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계속 실랑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알아볼게 좀 기다려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제 잘못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전산으로 처리를 했어야 될 그 몇 년 지나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용이 보니까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자기들도 이게 자기들이 좀 잘못된 거라면서 좀 기다려봐라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마침 이제 또 그 공항에 좀 마중 나왔던 친구 그 아는 분이 거기서 뭐 왔다 갔다 사업을 하니까 또 아는 분이 있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는 그 현지인을 통역을 시켜서 그 현지인의 친구가 또 경찰 그 공항 경찰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 또 쉬어가지고 이제 그런 무사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게이트를 빠져나와서 가게 입국을 했습니다. 그 3월 말에 이제 그렇게 갔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 부탁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호텔을 한 달을 일단 예약을 했는데 이 호텔도 매일 옛날에는 뭐 얼마씩 받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손님이 없으니까 이 이제 한 달 숙박제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한 달 숙박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성급 호텔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800달러 정도니까 한 80만 원, 90만 원인데 그 좀 아는 자기도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를 많이 해서 5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이면 한 55만 원 정도면 55만 원 정도의 아침과 저녁을 줘요. 네, 잘 나옵니다. 배식으로 괜찮게 나와요. 그 두 끼를 제공해주고 저녁에는 뭐 고기하고 이렇게 괜찮게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갔던 데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제 그때는 월 체제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임시 운영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텔 한 달에 이제 500불을 주기로 하고 예약을 하고 이제 숙소에 좀 방을 큰 걸 잡아주서 다행히 편하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을 예약했고 이제 그 비스케크를 제가 옛날에는 오슈라는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서울 부산 그 반대편에 있는 그쪽에 주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비스케크 주변에 사실은 이렇게 관광지가 많아요. 스키장도 있고 뭐 세계 몇 번째 가는 그 고원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이스쿨 호수라고 그런 데도 이제 둘러보고 이렇게 이제 다 계획을 짜놨으니까 그 이제 가서 현지 오래간만에 이제 그 현지 저는 그 식사가 체질에 맞더라고 고기가 좀 체질에 맞는 스타일에서 새끼를 먹으면 고기를 먹어도 저는 체질에 맞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나라 가서 한 달만 있으면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 꼭 육식을 하니까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3kg, 4kg 딱 빠져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저는 체질이 한 4kg 치더라고 다시 또 돌아와 버려요. 그 나라의 그 식성이 좀 맞다 보니까 체질하고 예, 뭐 식사하고 이런 게 잘 맞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좀 늦게 하고 이래 해도 우리처럼 맵고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 예, 이제 그 주변에 별장지대 뭐 비스케크 주변에는 이제 대통령궁도 있고 수도다 보니까 비스케크 수도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는 좀 자세히 그쪽을 좀 둘러봤었어요. 예. 이스클 호수 가는 쪽도 가보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별장 스키장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거기는 좀 덥기 때문에 햇볕이 상당히 이제 바다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습하지 않고 햇볕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이 잘 된다고 그랬죠. 체리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유명하고 과일이 굉장히 당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그쪽 그 별장 지역도 구경하고 또 혹시 월세로 얻을 만한 집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면서 이렇게 쭉 다녀봤어요. 다녔는데 일단 제가 갔던 15년 전하고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일단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 예, 놀랐어요.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대도시만큼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차들이 드문드문했는데 지금은 수도의 차들이 뭐 교통 정체까지는 아니어도 예, 예, 이렇게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비스케크 옛날에는 공기가 상당히 깨끗했는데 자동차 매연 때문에 그 나라는 중고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이 좀 있더라고요. 낮에는 이렇게 자동차 많은 시내 한복판으로 가면 공기 그런 게 조금 생겼고 그리고 이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는 달라진 게 없는 거는 하여튼 기본적인 그 이제 낙농이고 양소 이런 걸 기르다 보니까 빵값 뭐 버터 우유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들 그다음 채소 이런 거 있죠. 예, 그거는 옛날하고 거의 뭐 조금 올랐는데 예, 정말 쌉니다. 지금도 치즈 이런 거 뭐 한 개에 1,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1,000원도 안 하고 예, 토마토 이런 거 뭐 몇백 원도 안 합니다. 과일하고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데 그거까지 비싸면 못 살겠죠. 예, 그런 기본적인 고깃값, 유제품, 견과류, 예, 채소, 과일 이런 값은 여전히 싸더라고요. 근데 비스케크이 수도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는 막 건설붐이 일어난 거예요. 곳곳에 다 빌딩들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들 제가 한 번은 집 구경을 갔는데 한 35만 달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집을 내놨다고 해서 한번 구경을 갔는데 35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만 달러 해도 뭐 한 3억 5천? 근데 실제 사면 한 3억이면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상 2층에 지하 1층 이렇게 되는데 지하 1층에는 사우나실까지 있습니다. 화장실이 한 4, 5개 방이 한 6, 7개 이렇게 되고 한마디로 막 영화에 나오는 저택 같다. 3억짜리, 4억짜리 집 수도에 그다음 마당도 이제 뭐 이렇게 또 가든 파티 할 수 있는 잔디밭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집들이 이렇게 막 시계는 건설돼 있고 굉장히 많이 건설돼 있고 또 외곽 쪽에는 계속 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이제 그 비스케크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막 이렇게 성장하듯이 그런 꿈틀대는 자본이 유입되고 그 외국에 나와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옛날처럼 노동을 해서 돈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또 관광 이런 자원이 좋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국에서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 시설에 대한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서울 중심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듯이 거기도
비스킷 중심으로 돈 내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에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고 가격도 이제 집값이 비싸더라고. 뭐 옛날에 비하면 상상도 못하죠. 옛날에 몇천만 원이 뭐 샀는데 수도에서 지금은 매득 그 물론 매득짜리지 우리나라 아파트 20몇 평 매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그 35만 달러짜리 집은 말 그대로 외국 영화에 나오는 막 저택처럼 으리으리해요. 집에 사우나까지 있을 정도니까. 네. 그런 집 뭐 건축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하겠던데. 그러니까 땅값이 거의 없으니까 그 땅을 팔고 사고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점유만 할 수 있으니까 사회주의 체제였으니까 옛날에 그게 중국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혀 비싼 게 아니죠. 그 정도 가격을 우리나라에 집 살려면 강남에 몇십 이제 뭐 한 7, 80억 한 4, 50억 6, 70억 줘야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땅도 문제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전혀 비싼 집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군데를 가봤는데 10만 달러라고 하면 살 수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 집은 이제 단층이긴 한데 단층이어도 집이 기본적으로 한 4, 50평 됩니다. 예. 인구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토지를 몇백 평씩 다 옛날에 분양을 공짜로 다 국가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집들이 다 커요. 예. 집들이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을 지었다 하면 100평, 200평 이렇게 지어 100평 뭐 기본 7, 80평 집만 방이 여러 개 있고 부엌 있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어버리니까 그 수영장까지 있어요. 10만 달러 정도에 수도에 상상을 못하죠. 그리고 조금 벗어나면 그 위에 이제 여름에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한 달씩 이렇게 휴가를 가거든요. 보통 외국은. 그러면 이제 그 비스케이 이제 산 밑에 있는 이런 도시다 보니까 딱 조금 올라가면 스키장 있고 그 유원지 있고 공원 있고 국립공원 있고 그쪽에 가 말도 탈 수 있고 또 산 밑에 식당 이런 또 방갈로 있는 유원지 막 이렇게 온갖 캠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위에 이제 별장 지역 부자들이 사는 별장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거기 가요. 예. 거기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또 그런 러시아 사람들 현지인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별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로 한 15분 20분만 산 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시원합니다. 여름에도. 그래서 이전과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이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는 그 여산대 몇 명이 제가 봤어요. 대상 앞에 뭐 일이 있어서 서 있는데 저한테 와서 담배를 좀 달라고 하더라고. 거지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를 이렇게 빌리러 온 사람들이 아주 심심찮게 서 있으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거지들은 직업적인 거지입니다. 아주 부자인 대대손손으로 거지를 직업적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집은 가보면 다 있고 부자예요. 그런 거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행색도 남루하고 보면 알코올 중독되고 그런 거지들 진짜 거지들이 막 생기나 하더라고요.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월의 날씨는 이렇습니다. 그 도시에 어떤 날은 막 하루에도 눈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그러니까 해발 한 터미널은 안 되는 한 7, 8m, 18m 되는 고원지대다 보니까 밤 되면 굉장히 싸늘하고 3, 4월 달에도 그리고 또 이제 차로 한 15분 조금만 올라가면 산 쪽 별장 지역으로 올라가면 막 초원이 팍 펼쳐져 있는데 그 시내에서 초원으로 올라가면 눈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같이 쏟아지고 또 내려오면 비 지역이 있고 막 이렇게 조금만 가면 그 산엔 만년설이 막 도시 뒤에 여름에도 저쪽 높은 곳은 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같은 한 도시에서 한 30분으로 차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해도 말짱한 맑은 지역, 비 오는 지역, 그다음에 눈 있는 지역, 아주 막 추운 지역 이렇게
아주 재밌게 날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번에는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이제 현지인 의사인데 우연히 제가 이제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혹시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제 영상에 이제 동영상 앞에 보면 이 친구가 지금 계속 그 별장 사진을 보내주는데 의사인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의 의사입니다. 근데 처음에 의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집 구경하러 가니까 호수가 자연 호수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 집 한 채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저쪽에 허름한 집이 있는데 저거 혹시 쓰려면 쓰라고. 근데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못 쓰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구경하고 너무 그 수도권 그 시내에서 우리나라 같은 서울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면 시골이니까 한 20분 이렇게 탁 나가니까 그 자연 호수에 예 어마어마한 이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 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친구 전부 자기 별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수만 평 이렇게. 예. 제 앞에 영상 보시면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 호수 사진하고 다 나옵니다. 그 호수에서 낚시해가지고 이렇게 튀겨 먹고 그 친구를 사귀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제가 이제 친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처음 보고 인사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어요. 아주 호탕하고 유쾌하고 좋더라고. 그 주말만 되면 이 친구는 거기 와서 생활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가족 외에는 절대 안 데리고는 자기만의 비밀 공간인데 나중에 알은 건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나라에 이제 옛날에 고위 군인이었던 거예요. 파이로트였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그런 땅을 이렇게 별장으로 가질 수 있지 않았나.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 추측건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이는 저보다 어립니다. 어린데 이제 머리는 흰머리가 많죠. 사진 보면 영상 보면 나오는데 계속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그렇지 나이가 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도 훨씬 빨리 늙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흰머리도 빨리 생기고. 제가 40대 초반인 줄 알았대요. 자기 깜짝 놀라더라고 내 나이 듣고 형님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친구 하자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번 호텔에 초대를 했어요. 식사를 한번 내가 초대를 할게 해가지고 초대를 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식당을 데려왔어요. 그 이제 현지에 있는 한국 식당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제가 아주 맛있는 한국 거기 있으면서 알게 된 이제 고려인 삼촌 식당이에요. 시내 대사관 앞에 있는 아주 좀 한국 식당 중에서는 최고로 고급스럽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또 카페를 만드시더라고. 그분을 또 알게 돼서 또 재밌게 지냈는데 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1편을 하고 또 나머지 2편을 이어서 15년 만에 다시 찾은 중앙아시아의 비핵 이야기를 2편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하고 또 그 뒤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또 오는 과정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